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한테 IT에 대한 이야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BGM 있던데 BGM을 왜 뺐냐? 이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는 원래 위에 제가 NFT 책 홍보를 넣어서 썼죠. 근데 그건 또 왜 뺀 거냐? 책 잘 팔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광고용으로 좀 위에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썼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책 홍보도 괜찮기는 한데 그거보다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이쪽에다 여러분들이 텍스트까지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언제든지 위쪽 라인은 저희 광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문의 주실 분들은 문의 잘 받겠습니다. 특히 출판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책 홍보가 필요하시거나 이럴 때는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하게 되면 참 할 이야기 많은데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월간 트렌드라든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테슬라를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한참 분위기 좋았었을 때였었죠. 그리고 나서 밥을 사셨으면 좋았는데 밥은 안 사셨다 라는 이야기던데 테슬라는 한동안 좀 폭락을 했었다가 천슬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천슬라 약간 올라갔었죠. 과연 1500슬라가 되느냐 2000슬라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한번 주식을 분할했었어요. 작년 8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이 한 주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주로 줘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금액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하면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나 테슬라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비싸니까. 소액 투자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주주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식을 분할을 해요.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뭐 20만 원 정도로 낮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주식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 비율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된 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금 더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상하이 공장이 멈춘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또 독일 쪽은 잘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데이라든지 인공지능 데이라든지 올해 쭉쭉 데이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좀 비슷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물론 변수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입니다. 제가 상하이 얘기를 꺼냈었던 게 요 이슈랑 같이 맞물리는 건데요. TSMC라는 회사가 있죠. 반도체 파운드리 중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회사가 상하이 쪽에 공장이 큰 게 있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이 있다 보니까 역시 중국이다. 그냥 도시 자체를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봉쇄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시장 나오라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찬반 논란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이제 그런 거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겠지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쇄 들어갔습니다. 28일부터는 이제 동부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서부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봉쇄를 해요. 이 기간 동안 전 시민이 PCR을 받아야 되고 봉쇄 뭐가 봉쇄인데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동도 금지가 되고 외출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면전이죠. 이 상하이는 제조 공장이 문제가 됐고 중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전 세계에 있는 제조 공장은 다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TSMC는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 이 제조 공장들은 폐쇄된 환경에서는 생산할 수 있다라는 중국 정부의 단서가 달려 있었어요. 그 생각에는 조금 더 기사가 나와야겠지만 TSMC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중국에 대한 얘기 하나 더 가보죠. 중국 회사 중에 스마트폰 제조와 태블릿 제조하는 회사 중에 비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보 탭을 써서 잘 썼었거든요. 비보 탭이 그쵸? 제가 왜 샀었더라? 비보 아수스 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펜이 돼가지고 8인치짜리 썼던 것 같은데 그 회사가 4월 11일에 다음 달에 신제품 발표회를 가집니다. 근데 이때 X폴드, X노트 그리고 패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중에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X폴드입니다. 폴더블 폰이에요. 지금 사진이 외부에 공개된 게 있어서 저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엑스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6.53인치 그리고 안에는 펼치면 8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뭐 보면서 이거 뭐 소켓 같다. 우리 저 스마트폰 충전 소켓처럼 보이기도 하고 4개의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안 이쁘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 이뻐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자, 그럼 뭐냐, 이 갤럭시 폴드랑 비슷하거든요. 당분간 폴더블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웃폴딩 방식이냐 인폴딩 방식이냐 한참 논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삼성의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삼성은 금방 따라잡히겠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초격차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은 계속 채찍질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수가 되죠. 이것도 앞서 있는 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펜이 지원됐었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쫓기는 겁니다. 빨리 뭔가 새로운 걸 내야 돼요. 쫓는 입장이 될 때는 괜찮은데 쫓기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기술력으로 다 저 앞에 나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컨대 올해에는 가격을 정말 낮추고 펜이 들어간 게 나오지 않을까, 삼성 입장에선. 이거 하나 하고 폴더 라이트라고 하는 걸 내놓는다는 얘기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중국이 정말 이제는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 물론 단가를 낮추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가가 확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비싸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폴더블을 쏟아내는구나, 이게 있고, 중국 시장이 움직이고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더블 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내놓는다 공부한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거의 뭐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 많이 팔려? 중국은 스쳐도 매출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원한다라면 관련된 정보들 준비를 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은 어제죠. 얼마 전에 제가 CU의 NFT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 이야기 드리면서 CU가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된 편의점, 리테일 이런 쪽은 다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접속하기 편하게 만드니까요. 앱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거든요. 자, 바로 GS25에서 NFT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사거리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AI NFT 작품 발행이라는 거는요, 그 제너레이티브 아트라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개 찍어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찍어내는 거는 NFT 3333개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삼각김밥 캐릭터들이라서 굉장히 귀엽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CU하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CU는 레이레이 작가님의 작품을 주는 걸로 끝나죠. 그럼 내가 그걸 받으면 나중에 판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NFT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뭐라 그랬었죠? 기업들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입하는 곳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멤버십이라는 포인트, 이걸 내가 보유하고 있었을 때 혜택, 이 부분을 많이 강조 이야기 드렸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유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특별 혜택들이 있게 된다. 이게 좀 땡기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맞네요. 이제 여러분들 30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나만의 냉장고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GS25를 가실 일 있을 때에는 나만의 냉장고 앱을 실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바코드 적립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모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응모를 통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머리 잘 썼죠. 다음 달 한 달 내내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궁금하다 보니까 바로 한번 신청을 해서 행운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곧이어서 또 할 만한 데들이 이마트24도 있고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있죠. 여기서도 이벤트 나오는 거 기대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 드렸었던 GS25 NFT 프로젝트 들어갔으니까 바로 오늘 GS25 가게 되면은 한번 확인하시고서 응모해 보시고요. 비보 엑스폴드가 4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애플이 움직이는 거하고 삼성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 TSMC 공장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다. 테슬라 주식 분할 예정이 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